T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줄고 부정평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부 대응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새벽부터 이어지던 귀성길 정체는 날이 어두워지면서 완전히 풀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추석보다 교통량이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만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로운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특별 방역으로 열차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귀성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고 코로나19 대처를 두고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한가위 연휴를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명절 밥상엔 역시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죠.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남북 관계와 정치 현안들에 대한 KBS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되고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낸 직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중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민심을 흔들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근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8.6%로 오차범위 냅니다. 9월 들어선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두권입니다.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10일 전 조사보다 둘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 따로 놓고 봤더니 앞서왔던 이낙연 대표는 하락세, 이재명 지사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두 사람 외에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황교안, 유승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감이 없다는 응답은 꾸준히 4명 중 1명꼴로 조사됩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할까? 8월 첫 주 조사 때는 불공정하다는 답이 공정하다의 2배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공정하다는 답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불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해졌는지만 따로 물었더니 공정해졌다 36.7, 불공정해졌다 32.1%로 비슷했고 차이가 없다 28.6%였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공정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불공정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60대에서 절반 넘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지지 정당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1.7%, 국민의힘 20.6%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이 37%나 됩니다. 흔히 말하는 무당층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중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 등이 오히려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지적 무당층입니다. 이 정치 무관심층과는 달리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고 보다 정치 비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체 응답자를 지지 정당이 있는지 또 정치 관심과 지식 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4그룹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인지적 무당층 15.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안들에 대한 전체 여론 그리고 이 인지적 무당층의 견해는 어떤지 알아보죠. 이어서 조태현 기자입니다. 먼저 공무원 피살 사건 정부 대응에 대한 전체 여론부터 살펴봤습니다. 잘했다는 21.8%, 잘못했다는 응답이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정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40%, 절반 이상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망도 물었더니 좋아질 것,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습니다. 조사기간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의 사과 통지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지지 정당이 없는 인지적 무당층의 생각은 어떨까? 전반적으로 전체 여론보다 부정적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살 사건 대응 잘못했다가 90%에 가까웠고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80% 가까이가 잘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악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전체 여론에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 무당층에선 특혜 받았다고 보는 답변이 80%에 가까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이번 조사 마지막 날 오후 발표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여당 주도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비슷했는데 인지적 무당층은 협치를 강조하는 쪽이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쇄신 노력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실 무근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기밀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도는 연일 계속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보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들을 공유하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러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시간이 지난 뒤 재구성했다. 이렇게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국방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일부 언론이 국정원 채널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과 정부의 비공개 정보가 왜곡되어 해석되거나 정쟁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팩트체크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군 정보 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들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공식 발표와 국회 보고가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 데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명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일부 확인만 이어왔다는 점에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내내 이어졌던 귀성길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 추석 전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었다는데요. 이 시각 서울요금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진 기자, 뒤로 차량이 흐림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요금소도 날이 어두워지면서 통과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가 지금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쇄로 화면으로 교통 상황 주요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 방향으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부근입니다. 양방향 모두 정체 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과 서울 방향 모두 차량 통행 원활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이 457만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동을 자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추석보다 10%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귀경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지날 때 통행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년 명절에는 통행료가 면제됐는데 이번엔 평소와 같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조치도 연휴 동안 강화돼 들어갈 때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93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입니다. 수도권 병원 등에서 잇따라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대학병원인 경기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용인시 강남병원에서 의사와 직원, 환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전파의 원인이 되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다행인데요. 당국은 추석 연휴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집에 머무르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출입문에 일시 폐쇄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 다나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이틀 전인 지난 28일. 입원 환자 2명이 확진되면서 다른 환자와 직원 등 210명 전원을 검사했더니 환자 2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병원 전체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다나병원 환자 가족과 면회자, 방문자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바로 옆엔 확진자 30명이 발생한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데 방역당국은 두 집단 감염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강남구 두상복합건물, 경기도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긴 하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추석 연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제를 하지 못하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며칠 후에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고향 방문 대신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집에서 문화 생활이나 운동을 하는 등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일 여행지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밀접한 장소는 가지 마시고 여행 후 집에 머물며 증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시민들이 몰려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인근 6개 지하철 역사에 열차를 세우지 않고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는 귀성객들 간 거리 두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열차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진 귀성길 풍경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 가는 열차를 타러 가는 길. 예년 같으면 귀성객들로 북적일 역사가 올해는 평일처럼 한산합니다. 열차 안에선 승객들이 창가 쪽 자리에만 한 줄로 앉아 있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채 창가 좌석만 판매하면서 가족끼리도 따로 앉아가야 합니다. 제 옆에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떨어져 앉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도 못하고 그렇지만 좀 코로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고향에 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거꾸로 서울로 올라오는 역귀성객들도 눈에 띕니다.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못 오니까 부모인 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역귀성이 오히려 편하고 쉬우니까. 고향 가는 길목, 휴게소 맛집 들르는 재미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음식 종류를 줄이고 국물 없는 음식 중심으로 포장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고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그냥 얼른 집 가서 밥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웠던 테이블과 의자는 한쪽 구석으로 치워졌습니다. 대신 야외 테이블에서 간단하게 먹고 서둘러 휴게소를 떠나는 귀성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 줄은 것 같습니다. 매장에 좌석 이용이 안 되다 보니 손님들이 더욱더 휴게소 방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정부가 이동 자제를 수도 없이 강조한 탓인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차분한 귀성 행렬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제주에는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현재 코로나19 입원 치료자가 1명뿐인 청정 지역이어서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제주 입도객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광업계 직원들은 마스크를 나눠주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커피만 마시느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항 내부가 워낙 혼잡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미흡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거리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탁 트인 억새밭의 이곳 관광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공항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자연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어렵기는 해도 지켜야 되니까요. 제주도 지켜야 되고 저희도 지켜야 되고 또 이웃도 지켜야 되니까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한때 큰 타격을 입었던 성산일출봉 해변. 주변 상인들은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동선에 저희 쪽이 이렇게 걸쳐져 버리면 장사도 안 되는 너무 힘들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미국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기고 첫 TV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주제에서 두 후보 정반대였고 토론은 마치 싸움 같았는데요. 먼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 보도 보시고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 말에 끊임없이 끼어들었고 진행자와 말싸움까지 했습니다. Chris, that was the worst part of Obama. Let me ask my question. Well, I'll ask Joe. 그러다 두 후보가 동시에 말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You socialize medicine. Look, hey, are you saying you didn't agree? The question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토론이 과열되자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현직 대통령을 진행자가 나무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If we allowed both people to speak with fewer interruptions, I'm appealing to you, sir, to do that. Well, and him too. Well, frankly, you've been doing more interrupting That's than all he right, has. but he does plenty. 지나치게 공격적인 토론이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I paid $38 million one year. I paid $27 million Show us your one tax year. returns. I went. You'll see it as soon as it's finished.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 때 세금 내는 거 원치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놓고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He said it is what it is. Well, it is what it is because you are who you are. That's why it is. The president has no plan. If we would have listened to you, the country would have been left wide open.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died, not 200,000.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대선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력 시위가 바이든 지지자들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바이든 후보는 이 정부 들어 폭력 시위가 오히려 늘었다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는 당연한 질문에 답변은 엇갈렸습니다. And if it's me, in fact, fine. If it's not me, I'll support the outcome. If I see tens of thousands of ballots being manipulated, I can't go along with that. 양측이 합의한 토론 규정이 있었지만 잘 지키지 않았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신 모욕과 비웃음,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토론에 어느 쪽이 이긴 것 같습니까? 토론회 직후에 CNN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마침 나왔습니다. 60%대 28%로 바이든이 우세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만 보면 바이든이 압승인데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대선 때도 첫 TV 토론회 직후에 똑같은 여론조사였는데 결과는 62%대 27%로 힐러리 당시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됐습니다. 네, 토론회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분위기를 압도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도 않았나 봅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무대에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 생방송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를 압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 토론의 약한 모습 드러내는 등 트럼프에 밀릴 것으로 많이들 봤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밀리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 TV 토론 모두 3번 합니다. 이제 한 번 했습니다. 다음 토론은 보름 후에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경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 일자리 문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정은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 경제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차이가 심해지는 이른바 K자형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로드리고 씨는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지난 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For 22 years, I used to be a waiter, counter, and telephone guy. I lost the job because the pandemic. 이 봉사단체의 이동급식소를 찾는 노숙자 수는 많게는 하루 800명. 코로나19 사태 이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We'd say restaurant workers really have been the biggest increase that we've seen. Most of those people that work restaurant jobs, either in the kitchens. 대부분 한 달 벌어 한 달 집세 내던 저임금 노동자들이라서 노숙으로 내몰릴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4천만 명이 거리에 나앉게 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y biggest worry right now is securing home, securing shelter. And if we have to be cold or no water, I can deal with that. I've been through that. But we need a house. 최악으로 치닫던 고용 사정이 여름이 지나면서 개선돼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연소득 6만 달러 이상인 고임금 노동자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2만 7천 달러 이하는 15.4% 떨어진 수준에서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회복이 더딘 곳도 호텔과 식당 등의 접객 서비스업 종사자들입니다. The ones most likely to lose their jobs and the ones whose jobs are going to be the slowest to recover. But it both reflects it and is making it worse. 미국 경제가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는 이른바 K자형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층이 끌어올려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걸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럼 뉴욕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이 성장은 하더라도 K자형이라면 이 계층 간의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미국은 계층 간 경제 격차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상위 10% 가구가 나라 경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다 합쳐도 나라 전체의 1.4% 불과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하는데 분명 평균 수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는 불황인데 주식시장은 또 호황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만 보면 지금 팬데믹 상황이 맞는지 잘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소득 하위 50% 가구가 주식 평균 어느 정도나 갖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구당 $10어치도 안 됩니다. 주가 오른다고 좋아할 미국인들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런 불평등 구조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네,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이 직격탄을 입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15%까지 치솟던 실업률이 최근 8%대로 떨어졌는데요. 흑인 실업률은 여전히 13%입니다. 백인과 흑인 간 실업률 격차는 더 커졌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경제 격차와 인종 간 격차가 그대로 겹쳐지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양극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바이러스가 미국 사회에 깊숙이 박혀있던 불평등 문제에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제,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물론 여기서 예외 아닙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을 텐데요. 물론 찾아뵙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전화나 영상통화만 잘 드려도 어르신들께는 큰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합니다.
수원에 사는 이현영 씨. 경남 거제에 계신 아버지께 이번 명절에 못 간다는 연락을 드립니다. 못 내려가서 어떡해. 미안해, 아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이동 잘 안 한다며. 전화로 대신하려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살을 맞대고 눈으로 보고 그런 걸 모두 느껴야 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아주대병원 조사 결과 자녀로부터 방문이나 연락이 거의 없는 어르신과 비교해 주 1회 전화 연락을 받는 경우는 우울증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 1회 방문 효과와 비슷한 수치로 비대면일지라도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전화만으로도 건강한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고. 다만 비대면의 한계가 있어 부모님의 안부를 제대로 여쭐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 지내냐고 물을 게 아니라 평소 수면 시간은 물론 식사를 어떻게 챙겨 드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불면증이나 식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약을 빼먹지 않고 잘 복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나 영상 메시지의 효과는 더 큽니다. 얼굴을 볼 수 있고 영상 메시지인 경우 보고 싶을 때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와 있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1분 정도씩만 투자를 하면은 시간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전화나 영상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날씨의 도움으로 기세가 꺾였던 미 서부 지역 산불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산불 2개가 발생했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듯 캘리포니아 하늘이 다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최대 와인 산지 나파밸리 일대입니다. 단 3일 만에 188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에 41배가량이 탔습니다. 이 불로 100년 전통의 유명 와인 농장도 불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레스토랑도 한순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We were able to put it out. Unfortunately, the water system, the tanks got destroyed. 산불이 밀어올린 잿가루는 온통 하늘을 뒤덮었고 손바닥보다 큰 잿덩이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 지역 건물 110여 채가 전소되고 주민 7만 5천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We got out of here a little quicker than before, but it seems like it's becoming a pattern. We don't want to have to get too adept at this evacuation stuff. 소방당국은 소방관 2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불길 차단율은 2%에 불과합니다. 나파밸리에서 북쪽으로 200km쯤 떨어진 셰스타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단 3일 동안 200제곱킬로미터가 넘게 타면서 3명이 숨지고 건물 140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진화율은 0%입니다. And we didn't have those big north winds that we saw in the last couple of days. So I think in the next few days you're going to see some of that contaminant levels come up.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개 산불이 새로 발생한 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